새로운 함수의 치역을 만들어내는 게 합성함수였고 오늘은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는 어려운 말 없어.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명제의 역을 떠올려봐봐. 명제의 역이 뭐였냐면 뭐뭐이면 P이면 Q이다 해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는 명제를 역이라 그랬어. 그래서 결론이 가정이 되고 가정이 결론이 되는 걸 그 명제의 역이라고 했습니다. 역함수는 정역과 공역의 위치가 바뀌는 게 역함수야. 듣고 있지? 듣고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도 뭐냐면 함수야. 역함수도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뜻이 뭐였어? 함수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지. 첫 번째, 하품하지 말고 빨리 찾아봐. 역함수의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 뭐야? 또 정의역의 집합을 x라고 놓고 공역의 집합을 y라고 했을 때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를 함수 f라고 했으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 x 하나가 누구의 이 관계식에 의해서 공역에 있는 원소 y는 fx에 대응했으면 역함수는 다른 게 아니라 자, 이 치역에 있는 원소가 정의역이 돼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의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되는 과정. 그러면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를 함수 f라고 하면 y에서 반대로 x로 대응하는 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의 f의 역이어서 역함수 f라고 하고 이걸 읽을 때는 f 인버스다 라고 읽어.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도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조건은 항상 만족시켜야 돼. 적어보면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하든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1대1 대응해야 돼. 아무 함수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1대1 대응일 때 성립. 그러면 집합 y에 임의의 원소 y에 fx는 y를 만족하는 이렇게 나오지? 시킨 함수 f를 함수 f에 이 함수를 함수 f의 역함수를 한다. 집합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반드시 1대1 대응해야 됩니다. 그때 y 집합에 있는 임의의 원소 y를 x로 대응시키는 관계를 함수 f의 역함수다 라고 해. 그러니까 쓸 때 f의 역함수는 f 인버스라고 읽으면서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가 바뀌니까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f였으면 그 역함수는 y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가 되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y는 fx였던 거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y는 fx였던 거를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어. x는 f 인버스 y다라고.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함수란 얘기야. 이렇게 생긴 애도 하나의 함수야. 그러니까 반드시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이거는 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x가 1이 a로 대응하고 2가 b로 대응하고 3이 d로 대응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f야. 근데 그것의 역함수가 되려면 반대로 가야 돼. 그럼 집합 y에 있는 원소가 원래 대응하던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 자리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가 하나 빠지게 돼.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다시 말하면 하나의 함수가 완성이 안 돼. 함수의 조건에 만족 안 하기 때문에 이때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건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가 하나씩 꼭 대응돼서 하나도 빠짐없이 대응관계가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함수에서만 가능하다. 1대1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에서만 가능해. 다시 말하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함수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y는 fx면 x가 이제 뭐가 되고 치역이 되고 y가 정의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x는 f 인버스 y다라고 쓸 수 있어. 다시 또 한번 다른 예로 쓰면 x가 a일 때 함수값 x fa가 b다라는 말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역함수 입장에서는 f 인버스 b가 누구하고 같다? a하고 서로 같다. 이 함수 f와 역함수의 관계에 의해서 함수값들을 결정할 수 있고 미정계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확인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때는 함수는 함수이되 반드시 어떤 함수일 때만 1대1 대응에서만 성립하더라. 자, 두 번째는 이제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역함수니까 당연히 뭐겠어? 1대1 대응 함수에서 만들어지는 일이고, 자, 1대1 대응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할 때 그 역함수 f 인버스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y에서 어디로? x로 대응한다. 자, 성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 역함수의 역함수는 누구랑 같다? 자,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야. 자, 무슨 말이냐면 가서 확인하고 고치고 갖고 와. 알았지? 빨리 갖고 가. 자, 이렇게 가는 게 f였고 이렇게 오는 게 역함수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역함수에서 다시 역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 역함수 f 인버스를 역함수를 다시 한번 역함수로 돌려주니까 결국 누구하고 같아져? 화살표 가는 방향만 보더라도 함수 f하고 서로 같아지지. 누구처럼 보면 돼? 채점 외우고 고치기까지 해갖고 갖고. 여집합이 누구랑 같다? A하고 서로 같다. 의미가 비쌉니다. 자, 두 번째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그건 대답할 수 있겠지. 규민이 합성함수는 역함수 성립한다 안 한다? 일단 대표님 먼저 풀어봐. 안 해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 대해서만큼은 역함수하고 합성했을 때만큼은 성립해. 자, i는 뭘 의미한다? 항등 함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따가 다시 적어줄게. 옆에다가 하나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입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지동그라미 F면 F에서 시작을 해서 이거야. 자, 지동그라미 F만 표현을 하면 이렇게 가겠지.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를 F로 넣고 Y에서 Z로 대응하는 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지동그라미 F라고 썼는데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면 반대로 가겠지 이제. 그러면 지동그라미 F의 역함수면 역으로 가는 거야. 공역과 치역과 정역이 전부 다 지금 서로 바뀌는 거잖아. 정역과. 그럼 얘는 누가 되고 G 인버스가 될 거고 얘는 F 인버스가 되기 때문에 그 역함수는 G의 역함수에서 시작해서 F의 역함수로 끝나기 때문에 G 동그라미 F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시작하는 함수와 끝나는 함수의 결과의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다? F 인버스 동그라미 G 인버스라고 쓸 수 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얘네들은 뭘로? Y에서 F는 이미 1대1 대응이라고 줬기 때문에 G 함수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1대1 대응 관계에 있을 때 성립한다.
자, 2번 잠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x에서 이제 어디로 대응하냐? y로 대응해. 그러면 얘는 합성하면 이렇게 가겠지. f 인버스 동그라미 x야. x가 f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f 인버스 가로하고 fx일 거고, 그러면 f 인버스하고 fx는 누구냐면 y하고 같아. f가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fx는 y라고 대응시킬 수 있고, 그럼 f 인버스 y는 누구로 대응하냐? y가 이제 역으로 가는 역함수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f 인버스 y는 결국 어디로? x로.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되네. 정의역과 결국은 치역이 서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함수가 만들어진다? 항등 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f 동그라미 f 인버스야. 그러면 f의 역함수에서 시작을 하니까 y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y의 값이 정의역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y가 되고, f가로 f 인버스 y야. 그러면 f 인버스 y는 y가 정의역이 돼서 이 f 인버스라고 하는 어떤 함수에 대응해서 나오는 결과가 x이기 때문에 f 인버스 y는 x하고 같고, fx는 다시 누구로 돌아가? x가 함수 f에 대응해서 대응관계 시계에 의해서 y로 결정되기 때문에 fx는 y로 결과가 나오고, 마찬가지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졌기 때문에 함수 f와 그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뭘로 나온다? 항등함수로 나온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문제에서는 역함수라고 잘 안 주고 뭐라고 말하냐? 지동그라미 fx 했는데 x의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뭘 알 수 있어? 합성했더니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진 거야. 그러면 그럼 얘네들은 서로 역함수 관계 있구나. f의 역함수가 누구랑 같다? g하고 같고, 또 반대로 g의 역함수가 f하고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 거라고.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오세요. 왜 아까 안 갔다 왔어? 자, 그럼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였냐면, 정의역과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y에서 뭘로 바뀌냐면 x로 가. 칠판 봐. 그러면 y의 값하고 x 값이 서로 바뀌는 거지.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습니다. x가 y로 바뀌고 x, y가 y, x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x, y가 y, x로 바뀌는 걸 뭐라 그래? 자, 얘는 y는 fx고 이 직선이 y는 x야. 그 다음에 얘는 x는 fy. 자, 점 P, A, B가 y는 fx 위에 있는 한 점일 때 점 Q는 B, A. 그래서 x는 fy라고 쓸 수도 있고, 얘는 뭘로? y는 f 인버스 x라고 나타내서, 자, 함수 f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애들끼리의 성질이, 역함수는 독립변수를 가로 방향 놓기 위해서 원함수, 원래 함수입니다. 원함수를 y는 x에 대칭시키고, 대칭시켜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서
원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 그래서 역함수 구할 때 역함수하고 함수 f하고의 관계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역함수 구할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는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다 썼어? 넘어가. 자, 역함수 뭐 안 썼어? 어디? 가로 방향에서 놓기 위하여. 가로 방향에 놓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가로 방향에 놓기 위하여. 원함수와 역함수는 이 과정에서 원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자, 넘겨. 고친 거 채점 받아와요. 뭐라고? 고친 거 채점 받아와요. 내가 채점 받아오고 오라고 했잖아, 고치고. 자, 첫 번째 역함수 구합니다. 1대1 대응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함수 f가 역함수인지 먼저 확인. 그리고 반드시 모두 확인하고 정의역과 치역도 확인. 자, 1대1 대응인 거 확인했으면 y는 fx를 x는 gy의 꼴. 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y가 들어있는 항을 우변으로 이항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먼저 그 다음에 뭐 한다? x와 y하고 x를 서로 바꾼다. 무슨 말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도. 자, 2번하고 3번의 자리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2번이랑 3번 순서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5번 f는 2x, fx는 2x고 gx는 x 플러스 1이고 hx는 ax 플러스 b. 자, 역함수부터 하나씩 구해봅니다. 가로 1번. 첫 번째 fx의 역함수부터 구하면 y는 2x이기 때문에 뭐하기? x는 2y로 바꾸기. 여기는 뭐부터 한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x는 2y로 바꾼 후에 y는 2분의 1x. 따라서 f의 역함수는 2분의 1x.
자, 두 번째 gx입니다. y는 x 플러스 1이야. 얘는 gx야. 얘도 마찬가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y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y는 뭘로? x 마이너스 1 꼴로. 그래서 g 인버스 x. g 함수의 역함수, g의 역함수는 x 마이너스 1. 자, 세 번째 hx입니다. hx의 역함수는 안 구해야 되구나. 자, 그래서 f의 역함수와 g의 역함수 구해놨고, 그 다음에 자, 여기야 1번, 2번, 3번입니다. 3번은 f 인버스 동그라미 g 인버스야. 역함수끼리 뭐 하는 거야? 합성하는 거. 그럼 f 인버스 가로하고 g 인버스 x고, 그럼 f 인버스 가로 g의 역함수가 x 마이너스 1. 그럼 2분의 1 가로하고 x 마이너스 1. 자, 이게 역함수끼리의 합성. 자, 4번은 g 함수하고 f 함수의 합성. 그럼 얘는 g 가로 fx가 되고, 가로하고 fx는 2x야. 자, 그러면 gx가 x 플러스 1이니까 정역이 2x로 바뀌죠. 그래서 2x 플러스 1.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야. 그럼 g 동그라미 f 인버스 x. 얘가 지금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얘가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뭘로 놓자? y는 다시 말하면 g 동그라미 f에 g 동그라미 fx를 얘를 뭐로 보라고? 하나의 함수 y로 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뭐 해줘? y는 x에 대해서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2y 플러스 1은 x. 따라서 역함수 y는 2분의 1 가로하고 x 마이너스 1. 따라서 합성 함수의 역함수는 2분의 1 가로 x 마이너스 1. 지동그라미 f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지동그라미 f가 누구냐면 얘야. 얘가 g하고 f를 합성했을 때 나온 함수고, 얘의 역함수니까 얘를 뭘로 보라고? 함수 y는 2x 플러스 1로 두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후에 y는 gx의 꼴로 fx의 꼴로 바꿔주기. y를 x에 관한 식으로 변형시키기. 자, 2번은 f 인버스 동그라미 g 인버스 동그라미 h가 f하고 서로 같다. 자,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성립한다라고, 그 결합법칙은 성립하는데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한다 그랬어. 그래서 먼저 누구부터 할 거냐? 결합법칙은 성립하니까 f 인버스 동그라미 g 인버스 하고 그 다음에 h하고 얘를 f하고 서로 같다라고 놓고 들어갈 거야. 자, 만들어 갑니다. 이제 f 인버스 동그라미 g 인버스 가로하고 hx. 자, 여기 들어가면 h 인버스하고 g 인버스는 우리 뭐 했어? 이미 앞에서 구해놨죠. hx는 위에서 문제 보면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요 함수에 ax 플러스 b라고 하는 hx가 합성돼서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f 인버스 동그라미 g 인버스 x.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 아까 앞에서 구할 때 2분의 1 가로 x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럼 여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결과의 함수고, 이 함수 안에 누가 ax 플러스 b가 합성해서 들어가는 거, 정의역이 돼서 새로운 하나의 함수값 치역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 가로하고 요 x자리 있잖아. g 동그라미 f의 x에 해당하는 요 자리가 hx라고 하는 얘로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 근데 얘가 누구랑 같다? 2분의 1 가로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fx하고 서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들어가면 돼? 계수 비교 들어가기.
A는 4, B는 1, 상수항 0이죠. 그래서 A는 4, B는 1이야. 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얘보다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익숙하게만 해놓으면. 자, F야. 근데 우리가 결합 법칙은 안 되지만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좌변에 합성을 하나씩 할 거야. 이렇게. 먼저 F 인버스 옆에다가 함수 F를 합성을 시켜줘. 그냥 임의대로.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건 얘기 때문에 얘만 나오게 하나씩 합성을 시킬 거야. 그래서 먼저는 요 F 역함수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F 인버스 옆에다가 누구만큼? F만큼 합성을 시킬 거야. 그럼 F 동그라미 F 해. 그럼 요 함수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합성을 하기 때문에 함수 F를 하나를 왼쪽에다가 합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그 다음에 얘가 항등함수가 될 거 아니야. 얘네 둘이 만나서 항등함수가 만들어지면서 G 인버스 동그라미 H가 될 거고 항등함수하고 합성하게 되면 자기 자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좌변은 G 인버스하고 동그라미 H랑 F 동그라미 F만 남게 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H이기 때문에 요 함수도 뭘로 만들어버려? 항등함수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 왼쪽에다가 함수 G를 합성시켜줘. 그냥. 그러면 얘랑 합성. 그러면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항등함수가 완성. 그럼 우변은 G 동그라미 F 동그라미 F하고 좌변은 HX 하나만 남게 되지. 그럼 G 가로 F 가로 FX. 그럼 F 함수하고 G 함수끼리만 얘네들끼리만 합성하면 충분히 함수 H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뭐 해주면 되고 각각의 함수의 역함수 구해가지고 합성시켜서 그 결과의 값을 찾아도 상관은 없다라고. 자, 뒤로 넘어가서 6번입니다. 함수 fx가 ax 플러스 b인데 f 인버스 1이 0이야. 자, 아까 했죠? fa가 b면 모두 성립한다. f 인버스 b는 a하고 똑같다. 그럼 반대로 가도 되겠지. 그래서 f 인버스 1이 0이란 얘기는 역함수에서 이거야. x값이 y값이 여기 있으면 얘가 f고 얘가 역함수야. 근데 1에서 0이니까 거꾸로 가 있지. 1에서 0으로 대응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 말은 곧 무슨 말하고 똑같다? 함수 f에서 역함수에서 치역이 함수 f에서는 정역 x값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f0이 1과 서로 같아.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는 f 동그라미 f0이야. 그럼 합성함수에서 f가로 f0 될 거고 f0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잖아. 그래서 f1이 얼마하고 같다? 3하고 서로 같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함수 fx에다 대입해. f0이 1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해서 b는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러면 함수 fx는 ax 플러스 1인데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f1이 3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 함수값이 3. 그래서 a는 2. 따라서 a는 2, b는 1 하고 미정계수 결정. 자, 2번입니다. 함수 fx는 ax 플러스 b고 이것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ax 플러스 b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란 얘기고 1,2가 함수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gx의 그래프 위에 있다. 무슨 말이냐? 1,2가 요 위에 있기 때문에 f1의 값이 2이기도 하지만 역함수도 누구를 지나가? 1,2를 지나가. 이 점 1,2가 두 그래프에 동시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g1의 값도 얼마와 같다? 2하고 서로 같다. 근데 gx는 숨어있는 뜻이 뭐다? f의 역함수야. 다시 말하면 얘는 f 인버스 1이 뭐하고 똑같다? 2하고 서로 같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 역함수에서 얘가 정역이고 얘가 치역이지만 함수 f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가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고 x가 함수 f의 입장에서는 x가 2일 때 그것의 함수값이 1인 것과 같다. 이거라고 x에서 y로 대응할 때는 1에서 2로 갔지만 역함수로 갈 때는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역함수도 1에서 얘는 함수 f의 입장이었으면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1에서 어디로? 2로. 그럼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얘도 이렇게 갔겠지. 1에서 2로 들어갔고 역함수는 이렇게 가는 건데 얘도 1에서 얼마로 2로 대응하기 때문에 얘는 F의 역함수고 얘보고 F란 말이야. 그럼 F의 입장에서는 2가 어디로 대응하는 거랑 똑같아. 1로 대응하는 거랑 같다고. 그래서 A 플러스 B는 2, 2A 플러스 B는 1. 둘이 연립해서 가면 되지. A는 마이너스 1, B는 3 해서 미정계수 구하기. 그래서 역함수 구할 때 이렇게 그럽니다. 함수 F가 있으면 역함수 Y는 X 그려. 그럼 그것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대칭인 형태로 물감으로 그냥 반대로 한번 선대칭 도형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역함수 그래프 그려질 수 있어. 자, 7번입니다. 1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에서 A에서 A로 가고 있을 때 자, G 인버스 10이야.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얘를 뭘로? K로 놔. 그러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이지만 함수 G의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치역이고 얘가 정의역, 그러니까 바뀌는 거지. 정의역과 치역의 위치를 바꿔. 그럼 이게 역함수의 특징이잖아. 역함수의 뜻. 자, 그래서 GK가 10이 되니까 2분의 1 K 플러스 1이 10이 되고 K 플러스 1은 20. 따라서 상수 K는 19. 뭐 역함수 구해서 해도 상관은 없고. 자, 그 다음에 역함수, 합성함수의 역함수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이걸 먼저 정리하면 F 동그라미하고 합성함수의 역함수니까 F 인버스 동그라미 G 인버스로 바뀌고 교환법칙은 성립 안 되지만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F 동그라미 F 인버스하고 G 인버스 동그라미 F. 그럼 얘는 뭘로? 항등함수. 그 다음에 항등함수하고 먼저 결합. 그럼 G 인버스 동그라미 F.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누구 찾는 문제? G의 역함수 동그라미 F랑 합성했을 때 함수값 찾아라 이 말. 자, 그러면 합성합니다. 이제 G가 인버스 가로하고 F2. 자, F2니까 대입하지. 3, 4, 12 빼기 10. 그럼 G 인버스 10. 자, 문제는 이 위에서 G 인버스 10의 값 이미 구했죠. 그래서 얼마? 19. 자, 8번입니다. F 인버스를 구하여라. 그럼 F의 역함수 구하는 문제. 그럼 뭐하기? Y는 X-2로 놓고 얘를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기. X는 Y-2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정리. Y는 Fx 꼴로. 그러면 Y는 X 플러스 2. 얘가 역함수 따라서 F의 역함수는 X 플러스 2. 자, 어제 했던 내용하고 이제 섞입니다. 이번은 H 동그라미 FX가 지을 때 HX 구해라. 그럼 H 가로하고 FX, 그럼 H 가로하고 FX가 X-2야. 그럼 얘가 누구랑 같다? GX, EX 플러스 1과 서로 같다. 지난 시간에 할 때 이제 새로운 함수 찾아야 되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식을 뭘로? T로 치환하기로 했어. 그러면 X는 T 플러스 2로 바뀌면서 HT는 2 가로 T 플러스 2 더하기 1. 따라서 문제는 HX 구할 거기 때문에 T를 다시 이제 뭘로만 바꿔주면 끝나. HX, X로 자리 바꾸기만 해주면 끝. 저기 가있어 일단. 자, F 동그라미 KX입니다. F가로 KX는 GX하고 서로 같다. 그러면 함수 F에 누가 KX가 합성되는 거기 때문에 요 X자리에 함수 F의 X가 누구로? KX로 바뀌죠. 그래서 KX-2는 GX, EX 플러스 1과 서로 같고
따라서 kx는 2x 더하기 3 하면 끝. 여기는 어려운 건 아니고. 자, 9번입니다. f 동그라미 fx가 fx야. 자, 그럼 합성합니다. 이 문제는 집합의 x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 요 조건,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들만 모아놓은 집합. 자, 이렇게 돼.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그냥 합성하면 어렵기 때문에 요 가로 안에 있는 식을 t로 치환을 시켜. 그러면 ft는 누구랑 같다? t하고 서로 같다는 얘기. fx를 t로 치환시켰기 때문에 얘도 t로 바뀌고 얘도 t로 바뀌어.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x가 t일 때 y도 t란 얘기니까 x값과 y의 값이 서로 같은 자리를 물어보는 거지. 그 자리가 이 자리 0일 때와 얘하고 얘일던 거지. y는 x하고 결국은 얘는 무슨 말로 똑같냐면 y는 ft하고 y는 t하고 만날 때 t의 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네들의 교점을 물어보는 얘기야. 얘가. 그럼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 이 세 개의 점이란 말이야. 이 세 점입니다. 그랬을 때 이 t를, 이 x값 t를 우리가 뭘로 놓을 거냐? 이 자리를 알파로 놓고 이 자리를 우리가 베타라고 놓게. 그러면 t는 알파일 때와 그 다음에 원점 지날 때 0일 때와 베타일 때 세 가지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자, 얘도 알파고 y는 x하고 만나는 자리니까 얘가 베타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치환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갈 거기 때문에 fx가 누구누구 될 때, 알파 될 때와 0이 될 때와 베타일 때의 요 x값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자, 이 자리가 fx가 이제 누가 됐을 때 알파가 되니까 요 자리겠지. 그럼 문제는 그때의 원소의 개수니까 이 원소의 개수는 x의 개수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fx가 알파하고 만날 때와 fx가 0이 될 때와 얘네들의 말이 이 말이라고. fx가 베타가 될 때의 요 x값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fx가 알파가 될 때니까 여기 있겠지. 알파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베타 자리는 이 자리고 그 다음에 0이 될 때는 이 자리인 거고. 그럼 얘가 누구냐면 얘는 y는 베타일 때고 얘는 y가 0일 때고 얘는 y가 알파일 때야.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 나와? 하나, 1, 안 되네.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총 몇 개? 9개 나와. 그래서 fx는 알파하고 같을 때 교점이 3개 나오고 얘도 몇 개가 되고 3개 되고 얘도 3개가 되고 따라서 실제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총? 9개. 그래서 y는 x라고 하는 저 직선이 정의역과 치역이 같게 하는 함수이기도 하지만 저 직선에 의해서 교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주기도 해. 자, 요 그래프 이해됐어? 먼저는 fx가 그래프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3차함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fx를 t로 치환을 시켜. 그러면 결국은 요 식 자체가 ft는 t하고 서로 같을 때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x는 두 번째고 치환시킨 식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면 요 말 자체가 y는 ft가 y는 t하고 같다는 얘기인데 얘를 다시 생각하면 이거야. y는 fx하고 y는 x가 서로 만날 때가 어디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y는 먼저 첫 번째는 얘야. 그럼 fx 함수하고 y는 x하고 만날 때가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이 자리였던 거야. 지금 그림이 지워져 버렸는데 처음 만날 때가 여기야.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 자리야. 그래서 알파하고 0하고 베타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입니다. 그럼 치환되기 전으로 돌아갔을 때 얘가 두 번째 자리야. 그럼 두 번째는 fx가 알파가 될 때와 fx가 0이 될 때와 fx가 베타가 될 때 요때의 x값의 x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fx가
알파가 될 때니까 함수값 y는 알파가 되는 자리가 누구누구야? 얘도 있고 얘가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얘네들을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누구하고 함수 fx하고 만나는 점 찾으라는 얘기지. 그 자리가 이제 얘네들이 되는 거지. 알파하고 만나는 자리가 하나, 둘, 세 개. y는 0하고 만나는 자리 세 개. fx가 y는 베타하고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세 개. 그래서 x값의 개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가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렇게 해서 총 x의 개수가 9개. 됐죠? 자, 여기까지가 역함수에 대한 거고, 역함수는 정역과 치역,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y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로 바꿔지는 거를 역함수라고 하고, 조건은 반드시 1대1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역함수 함수 f하고 그 역함수가 합성하게 되면 항상 항등함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역함수 구할 때도 마찬가지 뭐에 대해서 1대1 대응인지 먼저 확인하고 누구에 대해서 반드시 대칭 이동 시킨다.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킨 후에 y는 하고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게 그때 나오는 그 관계식이 바로 뭐가 돼? 함수의 역함수.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정역과 치역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일단 여기까지.